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홀의 통합과학센터입니다. 이제까지는 건강한 방역 껌빵TV를 방영해 왔으며 앞으로 100세 시대의 새로운 우리의 삶을 위한 통합과학적인 건강관리의 다양한 분야를 함께 풀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건강한 방역 건빵TV도 계속됩니다. 즉 두 방송이 매주 5강 이상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 두 가지 맹대를 드렸습니다. 너 죽을 때가 아니야. 왜? 100세가 아니잖아. 100세까지는 살아야 죽어. 정말 큰 맹제죠. 우리는 이와 같은 100세까지 살아야 한다면 우리가 건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혹여나 썩고 있는 건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스스로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겠죠. 왜? 생명은 내 생명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첫째는 권장량입니다. 권장량. 건강한 생활을 위해 섭취하기를 권장하는 양. 좋습니다. 권장량 모르는 한국 사람 아무도 없겠죠? 자, 누구를 위한 권장량이죠?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자를 위한 권장량입니까? 여자를 위한 권장량입니까? 권장량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참 헷갈린다, 그죠? 두 번째, 20대를 위한 권장량입니까? 50대를 위한 권장량입니까? 80대를 위한 권장량입니까? 왜 제가 20, 50, 80을 얘기 안 하면은 한 세대, one generation이 30년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 대를 세계 대를 같이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자에 맞는 권장량이야, 아니면 나에 맞는 권장량이야, 아니면 우리 아버님을 위한 권장량이야. 그것도 정말 불확실하다, 그죠? 우리는 이와 같은 불확실한 걸 왜 계속 믿고 있을까요? 세 번째, 제가 체중이 한 70 정도 나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120인 사람이 있어. 그럼 권장량이 120을 맞추는 거야? 그럼 저를 맞춘 거냐는 얘기죠. 우리 저 사람은 저보다 조금 더 안 나가겠죠? 그럼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권장량이? 정말 문제가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권장량이 또 네 번째, 권장량이 정상인을 위한 권장량이라면은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만약 권장량이 정상인을 위한 섭취량이었다면 결핍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권장량을 복용했을 시에 개선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 생각은 개선되기가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권장량의
몇 배를 복용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말씀드리면 권장량은 성인 누구나 먹고 안 죽는 양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치유나 치료 효과는 없는 것이 정상이겠죠? 건강한 사람들이 먹으면 조금 더 원만한 대사는 되어주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권장량이 절대적인 수치로 알고 있어요. 권장량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만이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혈압의 경우입니다. 지금 고혈압의 정상 수치는 80에 12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성인 19세 이상이면 전부 다 성인이야. 100세가 되든 109세가 되든 19세부터 전부 다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의 혈압 기준치가 80에 120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동일한 논리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인의 정상 혈압이 120이라는 서양의학적인 수치는 사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4가지를 제시할 건데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대, 50대, 80대의 혈관 상태를 가지고 120이 정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20대, 50대, 80대의 혈관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50대 이후 노화와 퇴행성이 진행된 상태를 가지고 120이 정상 혈압이라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질병이나 노화로 발기부전인 사람을 가지고 정상 혈압이 120이라는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 답이 없어야 정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신기하게 제가 새로운 것을 봤거든요. 혈압에 대해서 진단 기준과 치료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단 기준은 표준 수치로 하고 치료 기준은 나이, 합병증, 건강 상태 따라 차별화한다. 쉽게 얘기하면 진단 기준은 120으로 하고 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나이에 따라서, 합병증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에 따라서 차별화한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120으로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잘못됐거든요. 논문을 쓰고 실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런 전제 조건이 뭐가 잘못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일반적으로 가장 이와 같은 논리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한민국 60대 의사들의 혈압이 120입니까? 120으로 맞추고 가고 있습니까? 누가 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래요?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0년대까지 정상 수치의 혈압은 100에 15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0에 120으로 내려왔거든요. 왜 이와 같은 식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사람이 달라졌습니까? 50년 사이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소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 나가서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저염식의 시대입니다. 누가? 모든 의사분들이 오직 저염식을 추천합니다. 천일염이 병을 만들고 고염식이 병을 만들고 고염식의 10습관이 합병증을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들까요?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과 동시에 퇴원할 때까지 링겔을 맞게 되거든요. 링겔 아시죠? 우리 혈관에 놔주는 거. 링겔은 생리식염수거든요. 먹는 소금물이라는 얘기예요. 0.9%의 소금물이야. 근데 입원과 동시에 퇴원할 때까지 왜 소금물을 갖다가 줄기차게 놔주는 얘기야. 누가? 저염식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저염식이 병을 만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통합과학적인 알 권리를 하나하나 찾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알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야 의료가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는 겁니다. 오늘은 조울의 통합과학센터의 둘째 방송입니다. 10년, 20년, 30년 계속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지식도 나누면 아름답습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좀 도움이 되셨는지요? 강의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댓글을 주세요.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역은 나부터, 내 집부터, 내 직장부터.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핸드폰 살균 소독은 매일 5회 이상.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